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연말 연초 잘 보내시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전 저점까지 2200포인트를 이탈하는 정도까지 조정이 좀 거세게 나와줬던 터라서 저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개인 투자자분들 또한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말 연초 좀 어디 좀 다녀오고 좀 바쁘게 지내느라 영상을 잘 촬영을 좀 해드리지 못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관망세가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 때문에 하락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중국 관련 종목들 상승 흐름들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다시 우려감으로 변질이 되면서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와줬던 것들이 코스닥 코스피의 약세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단은 특히 이런 요인들은 금리에 대한 변화, 스탠스,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변화에 따른 수급의 영향이 아니라 시장에서 중국의 경기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중국 경기 의존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오히려 실망감으로 변했기 때문에 딱히 다른 모멘텀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주중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높았던 상황에서 이게 실망으로 이어지면은 주가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다가 실망감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오히려 기대를 안 했던 상황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주면은 이런 것들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발 호재, 뭐 악재, 호재 이런 것들은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런 중국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잡고 공격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중국발 이슈들의 영향이 좀 컸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좀 뭐 정리를 하자면 시장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 그 하락폭이 좀 심했는데 오늘은 이걸 대부분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회복한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유럽 증시는 뭐 개장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휴장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유럽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후에 대한 부분들, 겨울, 생각보다 좀 따뜻한 겨울, 원자재에 대한 가격 안정화, 이게 또 물가가 하락할 거다라는 것 이어지면서 공급망의 이슈가 좀 불안 요인들이 있었는데 공급망이 정상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니까 굴뚝주들, 제조업,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기업들, 상승하는 모습들이 꽤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오늘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금양 같은 경우도 우리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죠.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 하락을 낙폭을 축소를 시켜주고 있었던 상황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움직임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들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이에서 물량들이 풀립니다. 이제 상장한 기간이 지난 이제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지나요. 그러면 보이에서 물량들이 풀리면서 주가 상승 원동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갔습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오늘 상승폭을 확대를 시켰고 뭐 CIS 이것도 뭐 이거는 개별 이슈가 있으니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반등 흐름들을 좀 뚜렷하게 보여줬고 특히 이제 이차전지 같은 기업들 자 여기서 뭐 V1텍이라 8% 쭉 슈팅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지수가 낙폭을 축소를 시키고 오히려 회복까지 보여준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 금양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이잖아요. 2차전지 공장에 8천억 원, 부산시하고 8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MOU라는 것들이 본 계약을 체결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자,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약속일 뿐이에요.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은 본계약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코스피 종합화학소재기업 금양이 부산 기장군의 대규모 이차전지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줬기 때문에 이차전지 생산 기지 건립을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약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2차전지 생산 기지를 건립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천억 원의 규모를 부산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은 MOU를 체결을 한 거죠. 투자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금양이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캐파가 증가되잖아요. 캐파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공장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공장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공장에서 100% 풀가동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10억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고 영업이익이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공장이 생기면은 10억이 추가되는 거고 매출 10억이 추가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1억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100% 가동이라고 할 때 말이죠. 근데 이제 이 100% 가동 1공장, 2공장이 있겠지만 1공장에서 100% 가동을 했는데 2공장에 우리 뭐 수주가 없어서 2공장이 좀 놀아서 80% 됐다. 그러면 이제 8억이 되고 0.8억이 되겠죠. 0.8억 단순하게 계산하면. 자, 이런 식으로 공장이 하나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총 이제 매출을 봤을 때 20억이 되는 거고 100% 기준으로 20억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2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뛰어넘을 수 있다. 영업이익도 뛰어넘는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시급을 받고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인상시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그게 내 분신이 하나 더 있다면 그 돈이 나한테 모인다면 대신 그만큼 유지비가 들어가겠지만 월급을 2배로 받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약간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양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오히려 약간 이제 과도하게 주가가 반영되는 것들을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것들을 좀 보니까. 자, 오늘 수급을 좀 보아하니까 외국인들이 순매도 흐름들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더라. 장중에. 근데 장 초반에 이때 11시 38분까지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순매수했다가 더 이제 올라가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동향인 것 같아요. 9시 장 시작하고 20분까지는 매도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좀 올라와서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외국인들도 따라잡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니까 이탈하니까 2시 24분부터 약간 매도 흐름들. 그래서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겠죠. 주가 상승을 좀 유도를 했는데 오후장에는 외국인이 다시 단기 매물들을 정리를 하면서 주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부산 기장군 여기입니다. 여기 부산시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개발 산업 시행자에게 매입 하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을 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2차전지 제조용 부지 확보 목적이 나와 있죠. 제조용 공장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정 공시 제출해라. 이런 내용들인데 금양에서 8천억 원 통큰 투자를 했다. 기장에 2차전지 생산 기지 건립을 한다라는 관련 보도에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은 기장 대우 일반 산업 단지 내에 2차전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금양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부산시는 금양의 투자와 고용 창출에 원하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나와 있죠. 여기에서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은 아직까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MOU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시점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공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공시로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던 게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금양에서 자기 주식을 매도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자기 주식을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매도를 했을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적이 중요한 거죠. 목적을 보면은 임원 제한부 가상 주식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야,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것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여기에서 장외로다가 임원 제한 조건부 가상 주식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비율을 4%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를 했다. 자, 사실 이런 내용들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투자금 확보 목적에서 장외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으면은 주가는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살짝 추세를 되돌리고 있다라는 거에서 의의를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수급에서 매도 동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60일선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주정 흐름들을 받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그만큼 거래량을 보니까 나와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주가 포인트는 이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가 주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일단은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가 따라잡기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내가 평균 단가가 32,500원이었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이때도 설명드렸었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기 전에 비중은 조금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1차, 2차, 3차 대응 잡고 평균 단가까지 반등이 나와주면은 내가 3차에서 매수한 거는 조금 덜어내고 돌파를 하거나 돌파를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대응 잡아 나가는 것들이 현명한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는 타이밍이지, 내가 이걸 따라잡고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뭐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응을 1차, 2차, 3차 잡으신 분들은 3차 가격을 3차 이때 내가 5%, 10%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10%는 살짝 덜어내고 1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 단가 여기니까 수익 구간이 확대가 되면 어차피 1차, 2차 욕심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욕심을 조금 덜어내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잡아 나가는 입장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대응 잡아가시는 거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무료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무료방 참고하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서서히 반등 흐름들을 좀 나와주는 것 같으니까 바닥을 좀 형성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추세를 좀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때입니다. 이때처럼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전환시킨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료방에서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자, 이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현명하게 잘 대응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